무성서원은 전북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에 있습니다. 다른 서원들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는 데 반해 무성서원은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향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배양인물이 조선시대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학의 효시로 꼽는 신라때 인물 고운 최치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원은 조선 성리학 발전에 큰 공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분을 배양하고 있지요. 최치원이 태산년 군수로 부임하여 8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많은 치적을 남기고 전출하자 고을 사람들이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유상대 위에 생사당인 선현사를 지었습니다. 생사당은 살아있는 인물을 기리는 사당을 말하죠. 지금은 유상대도 선현사도 남아있지 않고 유상대 표지성만 남아있습니다. 이 선현사와 조선시대의 정극인이 1483년에 세운 향악당을 합쳐 1485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태인의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극인은 한국 최초의 가상문학 작품인 상춘곡으로 유명한 조선 때의 학자이죠. 그 후 1543년에 태인 현감으로 부임한 신잠이 7년간 재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기고 떠나자 고려 선비들이 뜻을 모아 생사당을 세웠는데 1615년에 이 신잠을 태산사에 최치원과 함께 배양을 하게 되면서 태산서원이 되었습니다. 1630년에 최치원을 주양으로 모시고 정규인과 함께 신잠, 송세림, 정은충, 김양목, 김관 등 7위를 제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성과 달리 주로 고을 수령을 지낸 분들로서 모두 향촌교화와 학문부흥에 특별한 행적을 보인 지역 출신 인물들입니다. 태산서원은 1696년에 전라도 유생 202명이 사익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마침내 무성이라는 사익을 받게 됩니다. 무성이란 이름은 논어에 나오는 일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공자가 무성에 가서 현가를 들었다. 이 현가는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지요. 공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닭을 잡는데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하였다. 전에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얘들아, 은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의 제자 자유가 중국 무성현 현감으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현가를 가르치자 공자가 군자 교육할 때 사용할 도구로 백성 교육할 때 사용하느냐라는 뜻으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느냐라고 빙그레 웃으며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자유가 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은 현감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학으로 다스리려 하고, 그래 유학교육에서는 음악을 예와 함께 중요시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현가를 들려드리는 것은 역시 백성들에게 도를 가르쳐 백성들을 부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백성들이 인륜에 따라 바르게 살도록 쉽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자 공자가 얘들아, 은의 말이 옳다. 이 은은 자유의 본 이름입니다. 아까 말은 농담이었다, 그러죠. 무성서원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홍살문마저 마을 입구 골목길에 있어 마치 민가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홍살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양편에는 민가들이 그대로 있어 오히려 정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치적비들이 양옆에 나열되어 있는 정문인 현가루가 나옵니다. 현가루라는 이름은 앞에서 인용한 논의 일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현가루는 고을이 크든 작든 간에 다스림은 반드시 예악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교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성서원은 고을 백성들과 함께 하며 향촌 교화에 힘쓴 서원이라 할 수 있겠지요. 무성서원 전경인데요. 맨 앞에 조금 전에 보신 현가루가 있고 또 마당 안쪽에 강악당인 명륜당이 있으며 그 뒤쪽에 사당인 태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담장 바깥쪽에 오른쪽에 원생들의 숙소를 할 수 있는 강수제가 있고 그 밖에 여러 비각들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일반 서원들과 달리 현가루, 명륜당, 태산사가 중심축에 위치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담장 밖 한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처럼 무성서원의 구성은 단순하고 건축물들은 특별히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순수하고 건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원이 향촌민과 함께하면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현가루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 안쪽에 강악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악당 앞에 일반 서원에서 볼 수 있는 원생들이 기거하는 동제와 서제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무성서원이라는 사역 현판이 걸려있는 강악당은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명륜당의 명륜이란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 등문공편에 학은 3대가 같았으니 이 3대는 중국 고대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말합니다.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학적 3대 공지 개소이 명인륜야 에서 명륜란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교육 제도가 좀 다르고 부르는 명칭은 달랐지만 모두 추구하는 것은 학문으로서 이 학문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 서원 중 강악당 이름으로 명륜당을 사용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으며 성균관의 강악당도 명륜당입니다. 강악당인 명륜당 마당 옆에 난 문으로 들어가면 원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서원에는 강악당 앞 왼편에 동제가 있고 오른편에 서제가 있는데 무성서원의 경우는 담장 밖에 동제에 해당하는 강수제만 남아 있습니다. 서제에 해당하는 홍학제는 중건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강수제는 원래 서원을 관리하던 일꾼들이 기거하던 고직사였는데요. 사역 후에 원생들이 기거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고직사는 앞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원생들의 숙소가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면 무성서원은 원래 사당 중심의 제향 공간이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수제 앞에는 병호창이 기적비라는 비가 서 있습니다. 병호년, 즉 1906년 6월 4일에 을사너각에 반대하며 최익현, 임병찬 등이 주도하여 호남에서 처음으로 이곳 무성서원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린 공적비입니다. 무성서원에서는 봄과 가을에 강습례를 개최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최익현, 임병찬 등 유림
80여 명이 무성서원에 모여 강회를 열고 태산사에 재앙한 후 의병창의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명륜당 뒤편에 위치한 사당으로 들어가는 내산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재앙의례 때만 담당자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원 관리하는 분이 특별히 촬영을 허가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산문을 들어서니 넓지 않은 마당 앞에 태산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사당이 나오고 그 안에 가운데에 최치원의 위패뿐만 아니라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영정은 원래 쌍계사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1784년에 지방 유생들의 권유에 의해 무성서원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영정 소실을 염려하여 1831년과 1923년에 새롭게 그려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전북 도립미술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은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며 문장가로서 시호는 문창입니다. 당나라로 건너가 과거에 급제한 후 당나라의 관료로 생활했으며 신라에 돌아와 개혁을 추구했지만 골품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에 있어서 선구적 업적을 남겨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산사에서 재앙할 때 읽는 충문의 일부를 보면요, 누구보다 먼저 중국에 유학해 도와 함께 동방으로 돌아와 우리 후학을 창도하시어 만고의 영풍을 드날리네. 북악막선 여도구동 창하후학 만고영풍.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상황을 한탄하며 관직을 버리고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여러 곳에 최치원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운대의 해운은 고운과 함께 최치원의 호입니다. 무성서원의 마당 한켠에는 담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심겨있는 나무와 꽃들이 있고 강수제 뒷뜰격인 넓은 마당은 잔디와 함께 역시 특별한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향촌 사람들과 함께하며 향촌 교화를 추구했던 무성서원의 건박한 모습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